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R과 L이 그림과 같이 직렬로 R과 L이 그림과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교류 V가 인가되었을 때 전류 I가 흐른다면 이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V를 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V라고 하는 것은 V라고 크기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R에 걸리는 전압 VR과 L에 걸리는 전압 VL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크기만 본다면 VL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키르브 제2법칙입니다. 그죠? KVL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VR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면 결국 I의 R이 될 거고 V의 L이라고 하는 것은 I의 자, L은 L이 아니죠. XL이라고 했죠. 그죠? L에는 XL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벡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V의 R이라고 하는 벡터는 I라는 벡터와 R의 크기, 그 다음에 V의 L이라는 벡터는 I라는 벡터와 XL이라는 벡터인데 이게 결국은 자, XL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고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고 90도 앞서는 위상차를 갖는 데죠. 그래서 J가 붙는 데죠. 그죠? 90도. 그래서 여기 J가 붙습니다. 그죠? J가 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벡터로 V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VR이라는 벡터와 VL이라는 벡터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VR은 I의 R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뒤에 있는 것은 J의 J의 I, XL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V의 L 성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J가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I를 앞으로 끌어내면 뒤에 R 플러스 J의 XL만 남겠죠. 자, 그럼 이때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V는 IZ니까 이것을 우리가 Z라고 할 수 있고 이 Z는 RL이니까 ZRL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ZRL은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J의 XL이 되겠죠. 이렇게 벡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해볼까요? 전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압을 그리면 이게 J이고 이게 실수축이라고 한다면 자, VR은 즉 실수축에 존재하겠죠. 실수축에 이게 VR이라는 벡터가 될 거고요. V의 L이라고 하는 것은 XL에 의한 전압이니까요. 이렇게 VL의 크기를 갖는 우리가 벡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이런 벡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V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크기는 V의 크기가 될 거고요. 이때의 각도가 위상차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Z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Z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다시 축을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허수축이고 여기가 실수축이라 한다면 자,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이런 크기를 갖겠죠. 그 다음에 XL은 90도 앞서는 크기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XL이 될 겁니다. 자, 이 둘을 합치면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것이 뭐다? Z의 RL이라는 벡터가 되고, 이 크기가 Z의 RL이 되고, 이때 위상차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위상차를 각각 구해보면, 자, 이때의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탄젠트로 한다면, 탄젠트로 아크 탄젠트에 뭐분의 뭐죠? R분의 XL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세타가 아크 탄젠트 VR분의 VL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세타나 여기서 구한 세타2나 결국은 그 위상차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임피던스에 의해서 위상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에 의해서 위상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위상차는 서로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요것만 따로 생각해 보시면, 자, VR분의 VL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VR은 I의 R이죠. 예, 그 다음에 VL은 뭐죠? I의 XL이죠. 요 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R분의 XL과 같죠? 따라서 이 부분하고 지금 서로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에서 뿐만 아니라 가해지는 인가해되는 전압이나 전류나 이것을 벡터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위상차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든 전압으로 위상차를 구해도 되고 임피던스를 가지고 위상차를 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그때의 그 전체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됐습니까?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VR과 VL의 합인데 이때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진다 했죠? ZRL은 R 플러스 J의 XL로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위상차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 또는 아크 탄젠트 V R분의 VL로도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RL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벡터니까 RL의 크기는 R 플러스 XL의 제곱, 각각 제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이걸 더하기로 표현한 것은 의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V와 R의 벡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도 결국은 V를 구할 때는 V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V의 R의 제곱 더하기 VL의 제곱, 이렇게 구해야 정확한 전압을 구한다고 우리가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죠? 여기 벡터에서 할 수 있죠. 이 벡터에서 이것도 보시면 결국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크기를 우리가 루트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V의 R 제곱 더하기 VL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더해서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ZL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도 곁들여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RL 직렬 회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L 회로에 대한 예제를 하나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교재의 93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3-7이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시고 잠깐 같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3옴의 저항과 그 다음에 10.6mH이네요. 이런 L, 즉 자기 인덕턴스 L이죠. 요거는 R이고, 그죠? L과 R이 이렇게 직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파수가 60Hz고 인가되는 전압이 100V인 정연파를 인가했을 때 회로의 임피던스, 위상각, 위상차, 그 다음에 전류의 시료값 등의 순식값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순식값과 시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로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앞서 우리가 보았던 회로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한번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교류를 어디다 인가한댔죠? 저항과 코일, 그죠? 이런 코일에다가 우리가 인가를 했습니다. 대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죠? 100볼트에 60Hz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고 여기 R이 얼마라면 3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L이 10.6 mH이네요. 그죠? mH.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임피던스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구할 게 XL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XL을 알아야 되니까 XL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걸리는 게 임피던스로 XL이라고 했죠. 자, 오메가 L이죠. 오메가는 2파이 FL이 되고 2 곱하기 3.14에다가 자, 주파수가 60Hz죠. 그죠? 그리고 인덕턴스의 값이 10.6입니다. 10.6 그리고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헨리로 바꿔야 되겠죠. 미리 헨리니까 헨리로 바꾸려면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약 4옴이 나올 겁니다. 4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Z 이 전체를 우리가 ZRL이라고 한다면 자, ZRL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죠? ZRL은 어떻게 되죠? R 플러스 J에 우리가 XL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거는 그 위에서 다뤘던 거죠?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뤄지고 그러면 결국은 R은 3이었고 자, XL은 4였죠. J의 4니까 자, 그러면 ZRL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자, R의 제곱과 XL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결국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구하시면 5일 것 같죠? 5옴입니다. 위상차도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위상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죠. 이 넣으면은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고 R이 얼마냐면 3이고 XL이 4입니다. 요 각도를 구하면 약 53.1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Z의 크기도 구했고 위상차도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I도 우리가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i라는 전류의 크기만 봅시다. 시력값만 보면 i는 어떻게 된다? z분의 zrl분의 v가 되겠죠? v를 합시다. zrl이 얼마냐 하면 5이고 v는 100V가 되겠죠. 그죠? 20A입니다. 근데 이놈을 벡터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자, i를 벡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zrl이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가 되는데, 자, v라는 벡터는 100의 위상차가 지금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상차가 제로고, z는 위상차가 어떻게 되죠? 5의 크기를 가지지만 위상차는 53.1도 위상차를 가집니다. 그죠? 그럼 실제 크기는 20A가 맞지만 위상차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3.1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류가 전압에 53.1도 위상차가 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i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시료값이니까 시료값을 최대값으로 바꾸려면 루트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20의 사인, 그죠? 오메가 t는 377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3.1도 이렇게 하면 순식값까지 구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전압은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전압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100V라고 역시 루트 2를 곱해서 100V에 사인 그냥 377T입니다. 위상차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죠? 위상차가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문제에. 그죠? 네, 이렇게 순식값은 다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구해봤는데, 임피던스도 구했고요, 위상차도 구했고, 전류 시료값, 순식값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순식값이고, 요게 시료값이고, 그죠? 요건 벡터값까지 저희들이 다 구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RC 직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R과 C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전압 V를 인가했을 때 전압 전류 임피던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로요프 우리가 이 법칙 RL 회로에서 마찬가지로 KVL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V는 어떻게 될까요? V는 결국 VR에 걸리는 전압하고 VC에 걸리는 전압을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그냥 합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벡터적으로 합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VC 자체가 위상차를 가지고 있댔죠.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벡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습니다. 자, 먼저 V의 R을 우리가 벡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V의 R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V의 R은 I 흐르는 전류 I의 R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V의 C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I의 XC가 되겠죠. 자, C는 어떻게 된댔습니까? C는 C만의 회로에서 XC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또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벡터로 표현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J의 X C의 크기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벡터로 표현하면. 그죠? 요거는 크기고 요거는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붙죠?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J의 X C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V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V라는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VR이라는 벡터와 VC라는 벡터의 합인데, 자, VR은 I의 여기 써야 되겠네요. I의 R이라는
벡터가 되고 VC는 i의 마이너스 j의 x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ir 마이너스 j의 xc 또는 i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잠깐만요. 여기서 틀린 것 같습니다. i가 빠졌네요. i의 xc 또는 ir 마이너스 j의 i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i를 묶으면 결국은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또는 i의 r 마이너스 j의 xc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j가 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vc도 사실은 결국은 v의 r 마이너스 j의 vc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죠? 벡터로 표현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 vc는 벡터가 아니겠네. 그죠? 크기를 말하는 것 같죠. 그죠? vc의 크기만을 보면 전체 이렇게 벡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r-j의 오메가 c를 j의 xc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 rc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의 rc는 우리가 r-j의 x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벡터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구하고 우리가 v도 구했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v부터 해볼까요? 자, v는 이제 v라는 벡터는 자, 이렇게 나요? 이렇게 표현하고 허수축을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허수축이 되겠고 이게 실수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VR과 VC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죠? 전압 VR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게 VR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VC는 어떻게 됩니까? VC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j의 i x c가 되죠. 이게 뭡니까? v의 c의 크기가 되겠네요. 벡터로 표현하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v의 c가 되겠죠. 이거를 합치면 이런 벡터가 될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v라는 벡터가 될 거고 이때 이것을 위상차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v만 정리하겠습니다. v라는 벡터는 결국 v의 r-j의 vc가 되고 그죠? 이때 vr은 어떻게 된다? vr은 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i의 r이고 이때 vc는 i의 xc가 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그 V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V의 크기 요거죠. 그죠? 여기 V의 크기가 되겠죠? V의 크기는 결국은 요거하고 탄젠트하고 똑같죠. 그죠? 아크 탄젠트 가로 열고 뭐분의 뭐 탄젠트가 지금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VR분의 VC가 되겠네요. VR분의 VC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죠. 부호상으로 보면은 크기가 이렇게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요거는 아니고 크기죠. 크기 죄송합니다. 크기가 이렇게 되고 VC의 제곱 이건 부호가 의미가 없겠죠. 조금 전에 푼 거는 먼저 위상차죠. 위상차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VR분의
마이너스 VC가 된다. 예. 부호에 따라서 각도가 부호가 바뀌겠죠. 자, 다음은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지금 이런 벡터가 있다고 보면 위상자 있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요. 이런 J이고 이거는 실수축이고, 그러면 R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여기 R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C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죠. 자, 이 방향으로 네. R의 크기가 되겠고, 네. XC는 여기가 XC인데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죠?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이게 뭐다? 이게 ZRC가 되겠고, 이 크기가 ZRC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때 위상차는 뭐다? 이게 위상차가 되겠고, 자, 이때 우리가 Z의 크기를 구한다. 결국 Z의 벡터를 다시 한번 쓰면 Z의 벡터는 R-J의 XC가 되고요. 이때 XC는 뭐죠? 오메가 C분의 1. 제가 반복해서 계속 써드립니다. 그러면 Z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위상차 세트는 자, 아크 탄젠트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아크 탄젠트 5분의 뭐 R분의 네, X C인데 부호가 있죠. 마이너스 X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세타나 결국은 여기서 구한 세타는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알겠죠? 네, 같다. 네. 자, 이렇게 해서 RC 직렬회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국은 임피던스가 이렇게 보여진다. 위상차와 크기와 복소수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과 전압도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RC 직렬회로 관련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이 60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C는 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은 루트 2에 220 사인 5000T네요. 그죠? 네. 자, 먼저 우리가 회로를 한번 그려 봅시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류가 인가된다고 했고요. 자, 임피던스가 일단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이가 이제 인가가 되고, 여기는 R이 있는데 이 R의 크기가 60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마이크로페럿.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이가 루트 2에 220 사인 5000T라고 되어 있죠. 5000T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거는 2의 m이죠. 2의 m이니까 시력값이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2분의 2m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20V가 시력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000T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죠? 이 5000T는 결국 5000은 오메가를 뜻하죠.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이게 5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파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주파수는 2파이분의 5000 이렇게 하면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파수가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주파수는 자, 5000 나누기 가로 열고 0.14 이렇게 하면 약 79.6 그죠? 79.6 헤르츠가 나오겠습니다. 79.6 헤르츠라는 주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X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C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예, XC는 크기로만 보면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근데 오메가가 지금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주파수 계산 안 해도 5000 곱하기 C가 2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페로스로 환산해야 되겠죠. 1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대략 100옴 정도 나올 겁니다. 100옴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C도 구했고 그 다음에 시료값 전압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Z를 우리가 먼저 구해보죠. Z라는 벡터를 구해보면 Z는 R 플러스 C의 회로서는 마이너스 J의 XC가 된다고 했죠. 자, R이 얼마입니까? 60이고 XC는 100이었습니다. J의 100. 따라서 Z의 크기는 루트 60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걸 하면 약 116.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옴이 되고 위상차는요? 위상차는 아크 탄젠트로 한댔죠? 자, 그럼 이 벡터를 한번 그려볼까요? 벡터로 그리면 크기가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벡터로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벡터로 복소수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제가 되고 60이라는 크기는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게 60이죠? R이 60입니다. 이게 R이죠. 그죠? 그 다음에 XC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만큼 있는다.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XC가 되겠네요. 그죠? 100입니다. 100. 그럼 이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다? 이게 ZRC가 될 거고 요 크기가 ZRC라고 하겠습니다. RC 요 크기가 Z의 R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위상차가 세타가 되겠죠? 자, 탄젠트로 하면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된댔죠? 아크 탄젠트 그럼 뭡니까? R분의 XC네. 그죠? 따라서 R분의 XC인데 마이너스가 붙는댔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세타는 마이너스 59.04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00이죠. C가 100이고 나누기 60 하면 마이너스 59.04도가 나오겠습니다.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탄젠트에 R이 60이고 그죠?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위상차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 I는 Z분의 V죠. 벡터로 바로 구하겠습니다. Z분의 ZRC분의 V 여기서 E라고 했습니까? E라고 했으니까 E라고 했습니다. E라고 하겠죠. 근데 E가 위상차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상차 자체가 없습니다.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까 크기가 아까 220V로 나왔죠? 그러면 220V에 위상차가 없는 타입으로 나올 거고 Z는 구해보니까 크기가 116.6이고 위상차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59.04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다시 구하면 어떻게 되죠? 약 1.8
89가 나올 거고 위상차는 어떻게 되죠? 59.0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페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전류,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된다? I는 전류 I는 전압 2에 59.04도 앞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어떤 회로에서? RC 직렬 회로에서. 같은 얘기죠. 앞에서 이미 구했던 걸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예, 이거 보시면은 지금 각도가,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전압이 이렇게 VC 전압이 뒤지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을 구하면 이런 관계가 생긴다. 자, 이것은 C만의 회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C만의 회로에서는 90도가 앞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전류가. 또는 전압이 90도 뒤진다라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R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R과 C를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R과 C로 계산하면 크기가 좀 줄어들고 각도도 위상차도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59.04라는 좀 다른 90도가 아닌 그런 위상차를 갖는 것으로 전류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교재에 있는 예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제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그림 3-16. 자, 이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95페이지에 있습니다. 95페이지에 그림 3-16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앞쪽에 있거든요. 그냥 RC 회로입니다. 제가 이건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각 주파수가 500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합니다. 오메가가 500 라디안 퍼 세크라는 얘기는 결국은 2파이 F가 500 라디안 퍼 세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가된 전압이 1볼트고 흐르는 전류가 1암페어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류의 위상차가 45도입니다. 그러면 45도 앞선다고, 그죠? 45도 앞선다. 뭐에 대해서? 전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회로는 지금 교류를 인가했고요. 회로에는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압은 1V가 있고요.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주파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네, 오메가가 잠시만요. 500 라디안 퍼 세컨인데 이게 2파이 F니까 이때 F는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분의 500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나오겠죠. 500을 나누기 하기를 2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약 79.6도인데 이것도 그죠? 좀 아까워. 79.6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거랑 값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5000이네요. 이거는 5000 나누기 2 곱하기 3.14니까 이건 796도. 요거 좀 값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값이 죄송하지만 주파수가 796.2Hz네요. 그죠? 요거는 79.6Hz고 왜냐면 이건 500이고 조금 전에 거는 이거는 5000이었잖아요. 그죠? 오메가가 이건 5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렇고 그래서 79.6Hz인 79.6Hz인 그런 주파수의 교류 전압이 인가되고 흐르는 전류가 1A라고 했습니다. 그죠? 1A이긴 한데 위상차가 어떻겠습니까? 위상차가 45도를 갖는 됐습니다. 그죠? 45도 위상차를 갖고 전류가 흐르고 R은
지금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R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예, R은 얼마인지는 모르고, 예, C도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우리가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임피던스는 R과 C를 모르더라도 Z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I분의, 예, V 이렇게 되겠죠. 자, I가 얼마였습니까? I가 1의 위상차 45도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1의 위상차가 전압은 제로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구하면 결국 1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45도인 임피던스가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위상차가 45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를 하나 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까 하나 풀어드렸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게 J라는 축이고 이게 R이면, 자, 지금 어쨌든 여기 R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R이 이렇게 있고, 또 오메가 C분의 1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때 Z를 이미 구했잖아요. 구한 값이 이 Z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45도 였더라. 그럼 요 각도가 마이너스 45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탄젠트 식에서 보시면 이 탄젠트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탄젠트 식이. 그죠? 예, 탄젠트 식에서 보시면 탄젠트 마이너스 45도를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5도로 하면 R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얘기고, 이것을 계산하면 R분의 R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R이다. 그러면 Z를 구하는 식이, Z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 결국은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R의 제곱 더하기 XC가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오메가 C분의 1이 뭐랬습니까? R 마이너스 R이니까 그냥 R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 더하기, 자, 또 R의 제곱이죠. 예, 이렇게 하고, 이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풀면 루트 2의 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Z의 크기가 얼마였죠? 이 Z의 크기가 1이었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R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선 전압이 주어졌고, 교류 전압이 1A가, 교류 전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전압이 1V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I분의 V에서 1에 마이너스 45도 이상차를 가진다고. 그래서 이걸 벡터로 그리면 R의 크기는 양의 값을 가질 테고, 그 다음에 R의 크기는 양의 값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XC, 여기 XC잖아요. XC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크기는 모르겠지만 각도가 45고 Z의 크기가 1인 그런 벡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탄젠트 마이너스 45도를 하면 R분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R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탄젠트 45도가 마이너스. 그래서 계산하면 오메가 C분의 1은 마이너스 R이 되고, Z가 원래 Z가 뭐였죠?
예, Z를 표현하면 결국은 Z라는 벡터는 R의 벡터 마이너스 J의 XC였죠. 이것의 크기를 구한 게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구해보면 오메가 10분의 1이 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요 R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 R제곱 더하기 R제곱이 되고 이것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루트의 2R 제곱이 되겠죠. 그죠? R 제곱이 두 개니까 그래서 이 루트를 각각 나눌 수 있죠. 나누면 루트의 R 제곱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R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요게 값이 뭡니까? Z의 크기가 이미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이것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1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R을 구했으니까 오메가 10분의 1은 당연히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결국 다시 오메가 10분의 1은 자 이제 R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는 루트 2가 되고 여기서 C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분의 루트 2가 될 것입니다. 자, 오메가가 얼마랬죠? 500이었죠. 그죠? 네, 오메가가 보시면 500이었습니다. 따라서 500이니까 여기다 500을 넣으면 500분의 루트 2가 되고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2828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루트 2를 나누기 500을 하시면 약 0.0028입니다. 이게 요 값이 0.002828 페럿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승을 해가지고 2828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해도 동일한 답이 되겠습니다.